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택 검정고시 중줄 수학으로 함께하고 있는 데니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검정고시가 20여일도 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참 시간이 빠른 가운데에 우리의 수업도 이제 기아 파트에서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닮음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닮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 비전을 함께 선포하지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영성을 겸비하자, 인격을 겸비하자, 실력을 겸비하자,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가 함께 외치는 이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것이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영성을 겸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이 나의 삶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만이 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또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닮음의 뜻인데요. 닮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닮았다라는 거예요. 한 도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했을 때 다른 도형과 딱 맞아떨어지는 합동이 되는 경우 두 도형을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 ABC, DEF가 서로 예를 들어서 이 ABC를 조금 확대하면 DEF랑 딱 맞아떨어지게 생겼죠. 그럴 때 이 두 도형은 닮음인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점을 보고는 꼭지점을 각각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대응각이라고 하고요. 변에 대해서는 대응변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닮아있는 각과 변과 또 점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닮았다는 도형에 대해서 쓸 때에는 이렇게 S를 거꾸로 옆으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써주고요. 이 대응점의 순서를 맞추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경우에는 D, F 이렇게 쓰지 않고 D, E, F 이렇게 대응점의 순서를 각각 동일하게 맞추어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인데요. 여기 나오는 1번 대응 변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거, 여기 한번 별표 쳐줍시다. 여기서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것을 보고 그 일정한 비를 닮은 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2회차, 1회차 그리고 2019년도 2회차, 2016년도 2회차, 2016년도 1회차 이 문제들이 5번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닮은 비를 이용해서 대응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시를 한번 볼까요? ABC와 DEF가 삼각형이 닮음일 때 AB 대 D, AB 대 DE, AB는 BC 대 EF, 지금 다 대응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 B와 같고, 그리고 CA 대 FD는 전부 같은 B를 가지고 있는데 2대 3이더라 라는 닮은 B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AB 대 D는 2대 3이에요. 그런데 이때 BC가 3이에요.
그러면 EF는 몇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고요. 또 여기서 같이 우리가 겸해서 알아둘 것은 각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닮았을 때 길이의 B와 일정하고요. 각의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각 A와 각 A' 이 두 각의 크기는 서로 같고요. 그 다음 또 각 B와 각 B'의 크기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C 그리고 각 C'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각의 크기는 같다는 거, 동시에 대응변의 길이의 B는 일정하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방금은 이제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이었고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입체 도형도 사실 동일합니다. 입체 도형이라고 할지라도 모서리의 길이의 b, 그러니까 아까는 닮음비라고 했었죠. 입체 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b를 가지고 일정하다고 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AB와 A', B'의 모서리의 길이의 b가 여기 BC와 B', C'의 길이의 b가 같아요. 그리고 BF와 B', F'의 길이의 b도 똑같이 다 1대2로 같습니다. 그래서 모서리의 길이 b, 닮음 b는 동일하고요. 또 대응하는 면, 예를 들어서 면 A, B, C, D 그리고 A', B', C', D' 이 면은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항상 닮음인 입체 도형이 있어요. 면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면체, 두 구 이런 것들. 그리고 평면 도형의 경우에는 두 원, 또 변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각형, 꼭지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삼각형, 한 각의 크기가 같은 마름모,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 이런 것들이 항상 닮음인 도형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입체 도형도 평면 도형과 다를 바 없이 모서리의 길이가 일정할 경우에 닮은 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의 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닮은 비를 충분히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 성질도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2017년도 1회차 13번 문제로 닮은 비가 출제되어서 모르는 변의 길이를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FG가 3이고 GH가 2고 DH가 5다 이런 걸 줘놓고 닮은 비가 이때는 1대2입니다. 그러면 여기 D', H'의 숫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몇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충분히 대답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닮은 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이 닮은 비에 대한 이 성질, 모서리 길이는 비가 일정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닮은 도형의 성질의 활용인데요. 자, 여기가 사실은 하이라이트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닮음에 대해서 문제로, 그러니까 검정고시로 실제로 잘 출제되면서도 또 여러분이 좀 쉽게 캐치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자, 먼저는 두 평면 도형에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평면 도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넓이의 비예요. 자, 여러분이 닮은 비에 대해서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는 제곱과 같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길이의 비가 만약에 m 대 n이에요. 둘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냥 이 AB 대 A', B', 그리고 BC 대 B', C' 이거 자체의 비도 m 대 n일 거고요. 둘레를 다 더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둘레를 이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둘레의 길이를 더한다고 한들 이거의 길이의 비는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넓이로 올 경우에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제곱이 되고요. 제곱이 됩니다. 왜? 그냥 해보면 돼요.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예시를 보면
두 직사각형 ABCD와 EFGH는 닮은 도형이라고 하고요. 닮은 B가 길이의 B가 3대 5라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BC가 3, FG는 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면 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BCD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죠? 18 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EFGH의 넓이는 그래요. 5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넓이 B가 어떻게 되나요? 18대 50. 근데 이걸 지금 둘 다 짝수니까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한번 해주면 9대 25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9대 25라는 것은 닮은 B에 각각 제곱을 해서 B를 세워놓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해보면 실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이의 B는 M제곱 대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넓이의 B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1회차 문제에서 14번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이의 B는 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길이에서 제곱을 해주셔서 써야 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입체도형을 한번 볼까요? 자, 입체도형은 이제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제곱으로 이렇게 B가 되어 있고요. 왜냐? 당연히 건널비는 그냥 면 하나하나를 넓이를 다 구해가지고 더해준 거니까 그냥 건널비 아까 평면 도형처럼 제곱의 B가 될 거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부피의 B가 또 등장하지요. 자, 부피 경우는 넓이 같은 경우는 제곱이었어. 그럼 부피는 몇 제곱? 그렇죠. 3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넓이는 2개의 항목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부피는 3개의 항목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3제곱, 3제곱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 부분도 2017년도 2회차에서 13번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기출로 나왔다는 건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예시와 같은 그림을 주고요. 닮은 B가 2대 3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를 말하는 거죠. 닮은 B는 항상 길이의 B가 2대 3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때 부피의 길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대 6이 닮은 B니까 이걸 약분하면 2대 3이고요. 그럼 2대 3에 각각 세제곱씩을 해주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걸 자연수로 나타내면 8대 27이겠구나 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별거 없죠? 네. 그래서 길이의 B는 M 대 N이라면 넓이의 B는 M 제곱 대 N 제곱, 부피 B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닮은 활용 이거 버리세요. 여기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검정고시에서 이렇게 깊이 볼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안 외워도 여러분 실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책을 그냥 쓱 봤더니 여러분 앞에서 좀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실 이 닮음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출이 최근 5개년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닮음하면 여러분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딱 그 대표적인 문제들 닮은 B를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를 구한다거나 혹은 닮은 B 자체를 구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나왔고요. 닮음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까지는 묻지 않고 있어요. 검정고시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닮음 조건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여러분 합동과 연결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눈으로 쓱 보고 그냥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닮음 조건은 합동 조건하고 진짜 비슷한데요. 여기서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합동 조건에서 스스스 합동이 있었고요. 사스 합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거는 2글자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합동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맞아요. 아싸 합동이었어요. ASA 합동이었었는데 여기 닮음이 보니까 AA 닮음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먼저 그러니까 스스스 닮음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닮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조건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만족시키면, 뭐 스스스든 사스든 AA든 어떤 거 하나만 만족시키면 닮음 도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스스스, 내가 스스스 닮음이다 라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새싹의 대응변의 길이가 일정한 경우. 그래서 A 대 A 프라임, 얘 B가 B 대 B 프라임의 B와 같고 또 C와 C 프라임의 B까지 모두 같을 때, 그때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일정하네. 그래서 스스스, 세 변, 스스스 닮음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스 닮음은 뭐예요?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고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A 프라임의 B가 C와 C 프라임의 B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B의 크기는 각의 크기니까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보고 사스 닮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 A의 닮음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아싸 합동일 때는,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끼인 각과, 그러니까 양끝 각과 여기 하나의 대응변의 밑변의 길이가 같았어야 됐어요. 왜? 합동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닮음에서는 이 변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냥 그거는 닮음이 아니라 그냥 합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각의 크기만 같아도 우리가 닮음이라고 해줍니다. 각의 크기는 같고 변의 길이는 서로 달라서 B가 있을 때, 길이에 B가 있을 때, 그래서 AB와 또 A 프라임, B 프라임 어쨌든 닮은 B가 있을 테지만 우리가 각의 크기만 두 개가 같아도 이건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합동과 닮음에 대해서 딱 비교를 해 놓았는데 제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어서 옆으로 넘어가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닮음 중에서 특별히 직각삼각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라고 해서 뭔가 아주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닮음인 직사각형, AA 닮음에 대한 경우에 이 닮음의 B를 이용해서 쉽게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공식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외우면 참 좋겠지만 중학교 수학을 여러분이 일반적인 과정으로 공부한다면 외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공식을 따로 외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거 외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우선은 여기 조건이 ABC, 삼각형 큰 삼각형 ABC와 작은 삼각형 HBA 이렇게, 그리고 또 작은 삼각형 HAC, 이 삼각형 세 개가 모두 각을 기준으로 닮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보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A 모든 삼각형의 두 각의 크기가 다 같다는 거. 그런 삼각형에서 이제 닮음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닮음 B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써 있는 이 과정들. 이거라면 여러분이 밑에 있는 공식은 자동으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HBA가 닮았다. 그러니까 큰 삼각형 이 ABC와 작은 삼각형 ABH, 그러니까 HBA라는 삼각형에서 길이를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여기 작은 삼각형에서 AB 대 HB, 그러니까 빗변 대, 지금 여기 AB 대 HB를 보는 거예요. 빗변 대 밑변, 조금 긴 밑변의 길이를 지금 B로 갖고 왔어요. 이거의 B는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서의 빗변, 그러니까 BC가 되겠죠. BC 대 큰 삼각형에서 조금 긴 또 다른 변, 그래서 BA, 이렇게가 지금 길이의 B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지고 이제 이
비례식을 가지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BA와 AB는 똑같은 거니까 제곱이 되고 또 HB 곱하기 BC를 하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닮은 B를 가지고 여기 두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합니다 라고 비례식으로 여러분 나타내 주시면 이렇게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에서는 또 다른 삼각형들을 보고 있는데요. 삼각형 ABC와 또 HAC를 보아요. 자, 여기 봅시다. 삼각형 ABC 가장 큰 삼각형이죠? ABC와 그 다음 가장 작은 HAC 이 작은 삼각형의 B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BC 대 AC, BC 대 AC 대 C는 AC 대 HC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삼각형에서 BC,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죠. 빗변의 길이 대 짧은 변의 길이는 또 작은 삼각형에서 여기 AC 작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대 작은 삼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를 길이의 B로 일정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해서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와 같다라고 표현해 준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큰 삼각형과 가장 작은 삼각형의 B를 가지고 왔겠지요. 그래서 HBA,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큰 삼각형 여기와 가장 작은 삼각형 HAC 이 삼각형의 B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BH 대 AH 그러니까 큰 삼각형에서 빗변을 제외하고 긴 변의 길이 대 짧은 변의 길이는 또 작은 삼각형에서 여기 긴 변의 길이 대 짧은 변의 길이를 한 것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비례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전부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닮은 B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울 수만 있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과 평행선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되게 B가 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따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봤을 때 그냥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특별하게 뭔가 새롭게 여러분이 만들어낸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닮았네. 닮았어요. 맞아요. 저 여기 밑에 보면 잠깐 예를 가지고 들어보면 자 ABC와 ADE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똑같이 생겼죠. 이 모양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선은 A각이 공통이고요. 여기처럼 A각 딱 지금 공통이죠. 이 삼각형에서. 그리고 지금 이게 평행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B각과 이 B와 ADE가 동위각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A의 닮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AB 대 AD 그러니까 AB 대 AD는 AC 대 AE, AC 대 AE 그리고 BC 대 DE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AB 대 AD는 AC 대 AE, BC 대 DE다. 그냥 이게 지금 닮음이라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 그냥 이게 거꾸로 뒤집혀서 보여가지고 좀 이거 뭔가 싶을 수 있지만 동일합니다. 자, 여기 A각 막꼭지각이라서 똑같죠? 그 다음에 이게 평행이니까 여기 각 ADE가 지금 X각이라고 하면 ABC도 지금 X각으로 억각이라서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닮았다. 어느 변이랑 길이의 B가 일정하다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요. 지금 2번 이렇게 보면 ABC에서 변 BC에 평행한 직선이 AB와 AC 만나는 혹은 그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와 E라고 할 때 AD 대 DB는 AE 대 EC이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설명은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쏙쏙 2의 더하기를 한번 보시고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A의 닮음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AD 대 DB는 AE 대 EC와 같다. 여기 마찬가지 AD 대 AC 그리고 BD 대 CD, CE 이 부분 다 여러분 마찬가지 다 동일하게 여러분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이 원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이등분선을 만났을 때도 동일합니다. 자, 만약에 그러니까 이 각을 지금 A각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ABC에서 이 AD가 이등분선이면 여기 AB 대 AC,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 이등분선 관련한 거는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 설명은 한번 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는 차라리 그냥 문제 풀어보면서 외우는 게 더 편합니다. 여기 밑에 이 외곽에 대한 이등분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 이걸 그냥 눈으로 익혀놓고 문제를 풀면서 그냥 체득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검정고시에서 자주 출제된 파트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여기는 여러분 패스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실 때 제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인데요. 이거 그렇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보세요. 봐봐요. 자, 3개 이상의 평행선이 여러 개 만날 때 생기는 선분의 길이의 비가 같아요. 자, 보세요. A 대 B는 A 프라임 대 B와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 좀 당연해 보이죠? 자, A 대 B는 A 프라임 대 B와 같습니다. 또 이런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여러분 아까처럼 얘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사실 이게 얼마나 출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닮음 자체, 삼각형을 주고 그 삼각형의 닮음의 비를 구하는 것만 해도 검정고시에선 출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익혀보시고 문제 풀면서 익혔던 그런 감을 가지고 오늘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 설명들도 여러분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읽어보시고 닮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A 대 B, C 대 D 이렇게 삼각형의 A의 닮음으로 설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여러분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댓글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그래도 볼 점은 바로 2번이에요. 자, 2번은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인데요. 이건 이제 2018년도 2회차에 14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닮음의 성질을 이용하면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개념으로 보지 않아도 닮음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AM 대 MB, 그러니까 M이 중점인 거예요. 그리고 AN 대 NC, N도 중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MN과 BC가 평행할 경우에 이 MN은 BC의 절반이 된다. 너무 사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이 삼각형이 2대 1로 그러니까 1대 이렇게는 1대 2죠. 1대 2로 닮은 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딱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MN이 BC의 절반이겠죠. 그죠? 네, 별거 없어요. 그냥 닮음을 이용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기출이 한번 나왔었다. 이런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인데요. 자, 무게중심은 여러분이 이제 삼각형의 중심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전까지 나왔던 외심, 그리고 내심, 무게중심 이렇게 좀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무게중심은 중선을 가지고 만들어낸 중심인데요. 잠깐 중선이 무엇이냐 보면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 여기서 보면 BC의 중점 D를 이렇게 이은 것이 중선이다. 그래서 한 중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반띵, 2등분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반, 또 이렇게 반이니까요. 자, 그럼 이게 갑자기 도대체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왜 닮은 파트에서 나오느냐가 여러분이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할까? 자,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인데요. 이 세 중선이 이 무게중심이란 점에서 만나게 되면
이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꼭지점에서부터 각각 2대 1로 2대 1, 2대 1, 2대 1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B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무게중심을 가지고 좀 체크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면 이 B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 무게중심이 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냥 외심 내심 무게중심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또 같이 닮음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무게중심과 넓이가 갑자기 왜 닮음에서 나오느냐? 그게 궁금한 친구들은 옆에 이 더보기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닮음을 이용해서 2대 1이라는 것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 공식이나 이 증명 과정이 이 자체가 뭐 중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단 하나. 무게중심의 경우 2대 1로 등분이 된다. 플러스 이 세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6등분이 된다. 중선이니까 반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넓이가 또 절반으로 잘리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의 삼각형은 다 똑같은 넓이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 더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자, 조금 길었죠. 오늘 8가지의 챕터를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의 메인은 결국은 닮음이에요. 닮은 B를 가지고 몇 대 몇이냐, 이 둘레 길이는 몇 대 몇이냐, 넓이의 B는 몇 대 몇이냐, 부피의 B는 몇 대 몇이냐 이걸 구하는 게 그냥 닮음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닮음과 더불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참고해 볼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여러분이 닮음이라는 원리를 아시면 그 공식들을 모르더라도 시험장에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딱 하나 챙겨가야 할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닮은 B가 M 대 N일 때 이거는 닮음, 그러니까 결국 길이와 관련된 거예요. 길이. 그럴 때 넓이의 B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M제곱 대 N제곱 또 부피의 B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M세제곱 대 N세제곱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세 가지가 세트죠. 길이의 B, 넓이의 B, 부피의 B 이걸 알면 여러분 검정고시에서의 닮음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참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대표 문제들을 몇 개 골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